쌍용 더비 울산 서울 전이 오늘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3대 0이었습니다. 울산 현대가 1위 자리를 굳혔고 FC 서울이 8위로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그 울산 서울의 경기가 이청용과 기성용이 다시 맞붙는 경기라서 좀 더 많이 이제 이슈가 된 화제가 된 경기인데요. 이청용은 선발 출전을 했고 기성용은 후반에 교체로 출전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청용은 K리그에서 계속 뛰고 있는 상태였고 기성용은 간만에 이제 K리그로 복귀한 상태라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적응할 시간이 좀 필요했다. 그래서 뭐 완전 맞부닥치는 그런 단순 비교를 하기보다는 좀 그냥 두 선수가 다시 이제 K리그에 와서 그 맞대결이라기보다는 같이 뛰었다, 한 그라운드에서 뛰었다 정도의 의미를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기존에 원래 이제 K리그 이제 FC 서울에서 둘 다 이제 활약을 하다가 이제 해외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 신인 때에서 그 열심히 활약을 하고 뭐 사실 이청용 기성용이라 하면은 거의 뭐 그때 서울에서는 뭐 날아다니는 그 선수들이었죠. 2000년대 거의 초반 중반 중후반 정도였던 것 같은데 뭐 2006년 9년 뭐 이런 때 저도 그때 좀 경기를 많이 봤었거든요. 좀 어렸을 때였는데 그래서 이청용과 기성용의 경기를 보면서 진짜 크게 될 선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갔다가 다시 이제 K리그로 돌아왔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오늘 쌍용 더비를 좀 보면요, 울산 현대가 진짜 이번에 우승할까 싶은데요. 1위로 승점 45점이 되었고 14승 3무 1패입니다. 그리고 FC 서울은 승점 20점으로 6승 2무 10패입니다. 좀 큰 점수 차이로 져가지고 좀 아쉬운데요. 선발 라인업부터 좀 살펴보면 조현우 골키퍼 울산에 그 박주호, 불투이스, 김기희, 김태환 이렇게 수비 라인, 그리고 원볼란치로 해서 원두재, 그리고 박정인, 신진호, 고명진, 이청용 이 미드 라인이고요. 그다음에 공격에는 이제 주니오가 원톱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FC 서울은 양한민 골키퍼, 윤종규, 황현수, 김남춘, 고강민 백포이고요. 둘 다 이제 그 포백들이 맞붙는 경기네요. 그리고 정현철, 김원식이 조금 그러니까 투볼란치, 더블볼란치 형태로 출전했고요. 그리고 조영욱, 한승규, 정한민이 이제 공미 형태로 나왔고요. 그리고 윤주태가 원톱으로 나왔습니다. 윤주태는 부동의 원톱인 것 같아요. 네, 팀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울산은 축구도사 이청용, 그리고 중원두재라고 좀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원두재 선수가 그 그러니까 볼란치, 원볼란치 형태로 출전을 했는데 거의 뭐 중원을 뭐 휘젓고 다녔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예.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쌍용의 한 축인 이청용이 거의 도사 수준 플레이로 또 공격을 이끌다. 혼전 상황에서 혼자 똑똑한 그런 선수였죠. 오늘 첫 번째 골 보시면은 그 수비 이제 공격 다 얽혀 있는 상황에서 딱 뒤에 수비 뒤로 이렇게 안고 뒤로 이제 아는 게 아니라 뒤 등지고 그 배인가요? 이렇게 살짝 볼 받아가지고 바로 이제 슈팅 때렸죠. 예전에 이청용이 볼턴이 있을 때도 혼전 상황에서 이렇게 혼자 똑똑하게 영리하게 그 슈팅하고 골 만들어낸 능력이 기회를 좀 많이 봤던 것 같거든요. 이청용은 좀 이런 상황에서 좀 기질을 발휘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가장 돋보이고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그런 플레이가 한 골 만들어줬다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원두재가 킬패스를 굉장히 잘 찔러주는 그런 선수들만요. 예, 원래 사실 원두재 선수 잘 몰랐었는데 그 중원에서 이렇게 쭉 보다가
돌아 들어가는 선수 있으면은 바로 이제 찔러주고 이런 형태였는데, 그때 플레이를 잠깐 보면은 뭐 원두재가 이렇게 있다라고 쳤을 때, 예, 이렇게 있는데 그때 이제 수비 그 울산에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 명 들어가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거를 보면서 바로 이제 공을 축 찔러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위협적인 찬스를 만든 경우를 봤었는데, 이런 시야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다는 부분이 하나 딱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킬 패스나 이런 부분들이 좀 보이긴 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그리고 중원에서 좀 장악해주는 부분, 청소기 같은 역할 좀 돋보였고요. 그래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수비까지 잘 가담해서 마크해주는 형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원두재 선수는 다음에도 좀 경기 때 봐보면은 재밌을 것 같다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두 번째 골 둘 다 이제 세트피스로 만들었던 골이죠. 그래서 울산이 이제 세트피스에서 좀 강했다는 부분, 확실히 강팀은 강팀이라고 느껴지는 게, 이런 그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뒤로 흐르거나 아니면은 사실 헤딩에 맞춰서 넣으면 가장 좋지만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골 때는 사실 이제 주니오가 좀 더 집중력을 발휘해서 골을 넣은 형태로 봤을 때는 세트피스를 그래도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다,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잘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두재랑 이청용이 찔러주고 고명진, 주니오가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는 게 되게 위협적이었던 것 같거든요. 좀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FC 서울의 수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윤종규가 이렇게 나갔을 때 이제 3백 상황이 됐을 때, 또는 좀 이렇게 이런 형태 상황일 때 주니오가 이렇게 파고 들어간 형태가 많았어요. 주니오가 파고 들어가고, 그리고 이때 이제 볼을 찔러주거나 넘겨주거나 찔러주고 이렇게 패스를 해주는 형태가 좀 많았는데, 은근히 서울이 수비 뒷공간이 좀 많이 비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뒷공간을 주니오나 아니면 고명진이 잘 파고들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수비라인 딱 타고 들어가면서, 물론 고명진이 김난춘한테 걸려 넘어졌던 상황이 한 번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옵사이드, 아주 미묘한 한 발 차이로 옵사이드가 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는 아쉽지만, 여튼간에 이렇게 주니오와 그 고명진이 활발하게 전방에서부터 압박하고, 그리고 공간 찾아가서 들어가려는 움직임들이 그 서울 수비를 좀 많이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그리고 공략을 잘 했다는 부분이 되게 위협적인 장면들이었다라는 부분이 좀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박주호, 불투이스, 김태환, 이 수비 라인이, 저는 이 K리그에서 거의 최강 지금 수비 라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박주호도 그 독일에서 경험을 하고 왔죠. 하고 와서 그 울산이라는 팀에서 지금 윙백을 맡고 있고, 근데 그 박주호라는 선수가 굉장히 슈팅에도 능하고, 그리고 수비도 되게 잘 해주고, 그리고 뭐 패스나 아니면은 뭐 드리블 뭐 이런 것도, 뭐 드리블보다는 패스, 연계 플레이, 뭐 이런 윙에서의 플레이, 그리고 슈팅 파워 이런 것들 되게 굉장히 강한 선수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국대에서도 활동 많이 했었고, 특히 이제 김진수와 겹치는 그 자리, 박주호가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여실히 드러났고요. 그리고 오른쪽 수비도 역시 김태환이 속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수비도 굉장히 영리하게 하고, 그 수비 그리고 공격 가담했을 때는 앞에 선수들과 좀 연계해서 잘 공격해주고, 이날은 이제 이청용, 고명진, 원두재랑 같이 좀 그 연계 플레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측면이 되게 잘 열릴 수 있도록 오른쪽 측면에서 되게 2대1 패스나 월 패스 이런 거 가지고 위협적으로 좀 공격을 이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 측면 플레이가 너무 되게 무서웠다. 네. 그러면서 불투이스랑 김기희는 되게 단단하게 센터백 받쳐주고 있죠. 중앙 수비를 받쳐주고 있고요. 박주호, 김태환이 윙백 공격을 가담할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김태환이 이렇게 올라갈 경우, 다 올라가고 김태환이 이렇게 올라가서 뭐
원두재랑 아니면은 여기 뭐 저기 이청용이랑 같이 수비 측면 플레이 하고 할 때 이렇게 울산 수비가 3백 형태로 전환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잘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박주호가 올라가서 가담할 때가 있으면은 또 올라가서 가담해주고, 이럴 때 뭐 백이 되긴 하겠지만, 투백 형태가 되긴 하겠지만 박주호가 빠르게 내려와서 가담해주고, 아니면은 원두재가 내려와서 또 마크해주고, 이런 스위칭 되게 잘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박주호가 올라올 때도 있었는데, 박주호 올라올 때도 역시 불투이스, 뭐 김기, 뭐 그리고 이게 김태환이 수비를 단단하게 잘 받쳐줬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백포와 백쓰리의 전환이 잘 이루어졌던 부분들 되게 위협적이었던 것 같고요.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승리를 견인했던 어떤 기반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공격은 되게 심플하고 퀵하게, 수비는 간격 유지 탄탄하게 딱 하면서 진짜 빈틈없는 우승자다. K리그 우승이 예상되는 아주 유력 후보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운성이 골을 넣었는데, 이것도 역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서울 수비가 좀 지친 상태에서 정운성이 이렇게 공 몰고 들어가가지고 슛을 했는데 뭐 살짝 반박자 빠른 슈팅 같기도 하고, 뭐 여튼 거기서 바로 때릴까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때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여튼 기회가 났으니까 때린 거긴 하지만, 그리고 좋은 기회였긴 하지만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또 이렇게 좋은 찬스를 잡았을 때 빠르게 잡는 이런 능력, 이런 건 되게 패기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정운성 선수를 제가 뭐 잘 모르는데 이후에는 좀 더 눈여겨 볼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울산이 예전에 우승 앞에서 계속 이제 번번이 막판 뒤집기 당해서 우승을 못한 경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전에 뭐 김호 감독 시절도 그렇고, 김도원 감독도 그때도 마지막에 포항이었나요? 포항이 좀 발목 잡아가지고 우승 못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진짜 우승 갈까? 스쿼드랑 지금 이런 기세로 봤을 땐 진짜 우승 각이거든요. 우승 각인데 꼭 막판에 약한 느낌도 좀 있고, 그 약하다는 게 좀 감정적으로 좀 휘둘리는 경향도 있고, 김태환, 김인성 좀 감정적인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 어떻게 잘 잡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좀 사실 있습니다. 우승할 것 같거든요. 우승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서울 몇 가지 얘기하면, 승규, 종규, 우리 두 규가 애썼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왼쪽 측면 라인 연결이 되게 원활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 라인이 이제 고광민, 정한민, 윤주태 이렇게 이어지는 왼쪽 측면 라인이 되게 원활하게 플레이가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물론 사실 마무리나 이런 부분이 되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실 마무리 부분이 되게 아쉬웠거든요. 고강민이 크로스 올렸는데 크로스 정확도 되게 굉장히 떨어지고, 그리고 뭐 정한민 잘 뛰고 패스 플레이 하는데 공간에 맞게 잘 못 가고, 그리고 뭐 잘 뚫지를 못하고, 김태환 알까기 하려고 그랬는데 알까지도 못했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 고강민이네 그건. 그리고 윤주태도 그렇고, 윤주태도 생각보다 기회를 많이 못 잡았던 것 같아요. 기회를 만들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노력은 했는데, 그런 모습은 많이 보이긴 했는데, 워낙에 울산 수비가 두터워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깨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역시, 그리고 서울에서는 좀 한승규가 한승규 위주 플레이가 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치달도 잘하고 플레이메이커 자질이 있는데 백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잘 없는 것 같아요. 한승규가 그래서 애를 좀 많이 썼죠. 그래서 윤주태 밑에서 조금 낮은 톱까지는 아니고 공격형 미드필더 또는 공격수 뭐 스위퍼 같은 느낌의 들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긴 했지만, 이제 주변에서 이제 자원들이 잘 받쳐주지 못했던 것 같고요. 윤종규가 윙백이었는데 공격 가담을 활발하게 되게 잘 하더라고요. 오른쪽으로 활발하게 가담해서 좋은데, 그럴 때 이제 울산이랑 좀 달랐던 점이 3백으로 전환하고 하긴 하는데 수비 뒷공간이 너무 많이 벼가지고
이걸 빨리 복귀를 하든지 아니면은 뒤에 선수들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생각해 보면은 조영욱이 그렇다고 스위칭을 해서 내려가서 받쳐줄 상황이 되는 것도 아니고 황현수나 정현철이 그거를 다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거든요. 그 울산 공격진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이 확실히 좀 많이 부담이 됐다는 부분. 그리고 좌우 측면 플레이를 하려고는 하는데 볼 따내지를 못하고 마무리가 연결이 안 돼서 너무 아쉬웠던 거죠. 네. 그거 다 실패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인 연결은 원활했지만 볼 못 따낸다. 황현수가 빠지자마자 그 12 센터백에 공백이 보인 부분 너무 아쉽고요. 그래서 빠지자마자 사실은 주니어한테 한 골 먹었잖아요. 그 부분 되게 아쉬웠고요. 그리고 세트 피스가 너무 약했죠. 실제로 이게 강한 게 강팀인데 그런 부분들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필드 플레이 사실 필드 플레이 되게 열심히 했고 솔직히 점유율은 그 서울이 6, 울산이 4, 뭐 6대 4 이 정도로 서울이 좀 더 점유율 많이 가져갔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효율적인 축구를 못한 거죠. 그리고 한승규, 정한민, 윤주태 케미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오늘 패배하긴 했지만 그 한승규 예를 들면은 한승규, 정한민, 윤주태 이렇게 있는데 한승규가 정한민이 한승규한테 주고 그때 한번 이런 플레이가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 한승규가 정한민한테 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침투에 들어가는 윤주태한테 주는 형태의 플레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골로 연결되지는 않았는데 그 이 한승규랑 정한민, 윤주태 셋이서 패스 플레이하고 3자 패스 그리고 2대1 패스 할 때 되게 연결이 매끄럽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플레이가 좀 더 일찍 그부터 좀 많이 활성화 됐으면은 또 결과가 조금은 다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전술로 좀 다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승규 워낙에 그 시야도 좀 있고 플레이메이커 기질도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잘 받쳐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윤주태랑 정한민이 좀 잘 공간 찾아 들어가고 침투해가면서 그거를 보완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영욱이 좀 많이 아쉬웠는데 막혔을 때 풀어나가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조영욱이 많이 막혔거든요. 근데 뭔가 스위칭을 한다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전술의 변화를 꾀한다든지 좀 공간을 찾아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없어가지고 많이 막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쌍용 중에 한 축인 기성용이 좀 후반에 투입은 됐는데 네, 뭐 사실 많은 기회는 잡지는 못했죠. K리그에 적응하는 시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한번 그때 이제 찔러주는 대지를 가르는 패스, 그 대가페 월드를 한번 볼 때 와 어떻게 그렇게 딱 그 오른쪽 윙 쪽에 있는 선수한테 정확하게 딱 가는지 그게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진짜 월드 클래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결론은 역시 울산은 우승할 수 있는 팀이다. 우승할 것 같은 팀이다. 그리고 아챔이 언제 열릴지는 모르겠는데 아챔이 되면은 울산이 좀 좋은 성과를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이 있고 그리고 서울은 사실 제가 옛날부터 서울의 팬이긴 한데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뭐 스쿼드적인 부분도 있고 뭐 그리고 선수들 케미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근데 이번에 뭐 기성용도 들어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그리고 이제 예전에 비해서 이제 새로운 젊은 선수들을 많이 쓰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좋긴 하거든요. 한승규 같이. 근데 그 전술적으로 좀 더 다듬어야 될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